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적 천수를 엔터하세요.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 미국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아침 8시 56분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거의 당선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남은 모양인데 트럼프가 당선되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사주에 관해서는 그 전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라고 올렸더니만은 미국과의 외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구글에서 수정을 하라 그래서 내려서 다시 도람프라고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트럼프 사주는 목화토뿐인 사주입니다. 물론 저희가 사주를 올릴 때 시를 모르기 때문에 연주, 월주, 일주만을 올리긴 합니다만 트럼프는 전부 목화토, 발산의 영역으로 대단히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주입니다. 그러고도 통관이 잘 되는 사주입니다. 였습니다. 입니다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조 바이든의 사주는 조금 다릅니다. 조 바이든의 사주는 일주가 정축일주입니다. 정축일주는 바로 내 가족을 전부 고에 넣어버린 사주, 내 가족과 인연이 없는 사주, 그것이 바로 조 바이든의 사주입니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모 신의 정축, 이모 신의 정축. 정축은 대단히 슬픈 일주입니다. 정축은 관성도 축토 안에 인묘시켜버리고 재성도 축토 안에 인묘시켜버리고 식신도 축토 안에 인묘시켜버리니 정축은 여자라면 남편도 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내 새끼도 전부 인묘시켜버리는 것이 정축일주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묘시켜버린다는 것은 거의 죽는 상태로 되거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 없이 되어버리고 무능해져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조 바이든은 남자니까 관성인묘, 재성인묘, 식신인묘. 식신은 뭐 처갓집이니까 조 바이든은 처갓집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내 자식과 내 아내를 인묘시켜버리는 슬픈 사주입니다. 조 바이든은 실제로 1942년생이고 결혼을 일찍 했는데 실제로 72년에 42년에서 72년이니까 만 30살입니다.
만 30일 때 부인하고 큰딸이 장보러 가다가, 쇼핑센터에 장보러 가다가, 그때는 물론 큰딸이 나이가 한 서너 살, 너댓 살 밖에는 안 됐을 겁니다. 그 큰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뒤에 오는 트레일러를 가 박아버려서 죽었습니다. 정축은 바로 아내를 임묘하고 자식을 임묘하는 것이 정축입니다. 이 확률은 80%입니다. 사주 보시는 분들이 여기, 저희는 일반인들보다도 거의 프로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정축일주는 자식을 고에 넣고 아내를 고에 넣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지금 바이든은 남명이기 때문에 남명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그 72년이 임자년, 12월이 임자일이었습니다. 임자하고 자수가 정임합되고 자축합되고, 정임합 자축합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수와 자수라는 거대한 물이 와서 바이든이라는 신약 사주의 정화를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정임합 자축합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합이 좋아서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손님한테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합은 다정다감하고 좋고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롭게 다정다감하게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니, 평온하게 세상살이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란 것이지, 그것이 아주 출세하고 상승 코스로 간다는 뜻은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일간이나 사주 원국의 체를 훼손시키는 것이 올 때 가장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이야기하니까 엉뚱하게 여기 어디 양아치 같은 사람이 이상한 양아치 같은 그 댓글을 달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웁니다만은 값어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는 신약 사주입니다. 그리고 사주의 큰 흐름을 보면, 시주를 알지 못하니까 두 자가 없긴 하지만 6자만으로도 사주의 바란스 여부를 알 수는 있습니다. 월지를 해수가 장악하고 있고 월간이 신금이고 연간이 임수니까 수의 힘이 조금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화토, 뜨거운 영역 또한, 수에 대치되는 영역 또한 오화, 정화, 축토가 있어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축토는 겨울에 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신약한 사주, 약간은 금수가 강한 사주로 느껴집니다. 바란스가. 그러나 이분의 사주 행운을 보면 이륙대운 갑인, 36대운 을묘, 46대운 병진, 56대운 정사, 66대운 무옥, 76대운 기미까지 전부 발산의 영역인 화, 토가 계속 들어와서 이 사주의 바란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행운과 원국의 균형이, 행운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사주의 바란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면서도
육친은 불행한 정축 일주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24살 때부터 뭐 국회의원 하고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김영삼이가 24살부터 국회의원 해놓은 것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지저분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은 95% 이상입니다.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번에 도널드 트럼프의 사주가 올해는 운이 안 좋다, 나쁘다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올렸더니만은 대통령이 떨어질 것이라고까지, 물론 그런 내용도 풍기긴 했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사주, 조 바이든의 사주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행운이 약간은 신약한 사주인데, 행운이 26대운, 36대운, 46대운, 56대운, 66대운, 76대운까지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10년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대운이, 이것은 대단한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영업하시는 분은 이걸 아셔서 많이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16의 축대운, 46의 진대운, 76의 기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진술충미의 대운이 지금 세 번째 진술충미의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76대운에서 조 바이든의 운명도 이제는 거의 내리막길로 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6, 36, 46, 56, 66, 76까지 발산의 영역인 목, 화, 토가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강한 사주 원국의 금수의 기운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이 사주는 금수의 기운과 목화 토의 기운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대립한다는 것은 76, 지금 현재는 이분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아마 79일 겁니다. 만 78세니까 78세까지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균형이, 사주의 균형이 부서지지 않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자년이라 자가 들어와서 지지가 해자축 수국 삼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만으로 볼 것 같으면 해자축 수국 삼합이 이루어져서 사주 자체가 약간 금수의 기운이 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운이 76대운이라 기미대운이라 팽팽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주가 흠이 없이 팽팽하게 견제하면서 음과 양이 계속 소환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운세가 좋다는 것입니다. 76대운 운세가 좋다는 것은 경자년 올해 한 해만입니다만 수국의 어려움을 넘어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년이 오니까 칠육대운의 하반기로 갈수록 미토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지금도 미토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토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 나이로 42년생이면 79이라고 말씀드렸죠. 미토의 기운이 강해지면 충미충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충미충의 기운이 강해지면 말하면 충미충이 된다는 의미인데, 충미충에다가
술이 오면 축술미 사명으로 그냥 꺾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술미 사명이 형성되는 시점에 조 바이든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률이 100% 아니고 70% 내지 80%의 확률로 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면 내년부터 202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임기 4년 중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충이 형성되어 있는데 술이 오면 그러니까 자 그래도 술년은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술월이 올 수가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술월과 축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5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 바이든은 임기 내에 죽을 확률이 60% 70%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축술미 사명이 형성되는 술월, 양력 10월을 조심하셔야 되고 충이 된 상태에서 축오 원진이 오는 양력 6월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세력상에서 우리 5월이란 것은 양력 6월 5일부터니까 양력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바로 정축일주가 백호이기 때문입니다. 충이 형성된 상태에서 술월이나 5월, 양력 10월이나 양력 5월에는 백호가 있는 상태에서 충 원진 축술미 사명이 형성되면 피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 또 이상한 사람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생각 안 하고 헛소리 하냐 참 철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이상한 것이 제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못된 소리를 꼭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저는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부 공무원도 아닙니다. 제 말에 미국과의 외교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사주를 검토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얼마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김정봉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분이 유튜브 방송 이런 데 나와서 국정원장이 보고할 때 공식 보고서에서는 사주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지로 해서 10명 정도의 역술가의 이야기, 사주 명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별도의 보고서를 국정원장에게까지 참고 자료로 올린다고 합니다. 맞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정보로 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사주 명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의 제일 매일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것, 활 쏘는 것, 그리고 아침에는 점을 보는 것. 그 이외에 이순신 장군이 종종 했던 것은 도망병을 잡아와서 목을 치는 일,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면 술도 자주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현대의 국정원장도 명리 사주의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데이터로 보고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는다는 사실이고, 이순신 장군도 매일 아침 스스로 자기의 운명, 나라의 앞길, 전투의 앞길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 바이든은 세 번째의 사고 대운을 맞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축술미 사명이 형성되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피살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을 가능성 70%, 피살 당할 가능성 50%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축토 정축 안에 아내와 자지시라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쓴 건 아니고 자식을 묻었습니다. 약한 정화에게 임자년에 임자월의 물결이 큰 물결이 오면 임자는 임은 큰 물결입니다. 천간도 물이요 지지도 물인 임자는 60간지 중에서 첫 번째로 강력한 간지입니다. 임자가 오면 정화는 그때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대운이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사고대운 미대운에서 모든 것이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보다도 50% 이상 죽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고대운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은 백호라서 제대로 침대에서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내 운명을 알고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개운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옛날 선현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름답고 건방진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도 참전했던 명나라의 군사 출신, 장수 출신, 선비 출신이었던 원요범의 음절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음절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